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 그때 지난 시간에 뭐였죠?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변을 잘 관찰해서 기회를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은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다. 이 세 가지 깨달음, 이제 이 세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돈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서 이거를 빨리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 왜냐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였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돈을 벌지도 않았지만 또 손해도 안 보고 그냥 항상 본전이었던 것 같아요. 본전에서 조금 버는 정도. 그렇다고 또 주식에서 또 몰빵을 하기에도 좀 겁도 나고, 또 주식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정기식 펀드. 정기식 펀드가 꽤 괜찮았어요.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제가 딱 1억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자니 좀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 돈을 갖고 있을수록 손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돈이 계속 내 돈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이제 팔팔 끓는 물에 들어가 있으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돈도 내가 굴리지 않으면 어차피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게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경험상으로는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수익이 괜찮았고, 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론의 여지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 돈을 빨리 바꿔놔야 돼요. 현금이 아닌 실물 가치,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이제 바꿔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서울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들은 10년, 20년 과거 누적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그때 가격보다, 물론 이제 그때 가격보다 떨어진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10년 전 가격, 또 15년 전, 20년 전 가격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항상 올랐던 거잖아요. 사실 이게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랐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짜장면 값이 3,000원에서 6,000원이 됐듯이 돈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근데 이제 우량한 부동산일수록, 또 서울에 있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일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모아야지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 그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모으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을 못 사는 거고, 결국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 돈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실물 자산을 바꿀 수 있는 부동산을 찾으시면 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현금 3천만 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5천만 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억이 정도가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억 주고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수도권 중에서 유망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1억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5천만 원밖에 없다, 현금이. 그런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뭐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갭 투자식으로 전세 낀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데를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올라줘야 되는 지역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신규 소형 오피스텔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만 찾으면 그런 오피스텔도 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돈은 갖고 있을수록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빨리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금융상품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만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이 갖고 있다는 건 결국은 내 돈이 적어지고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겠죠?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번의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능할까, 안 할까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네. 책을 많이 보시고, 발품을 팔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데를 한번 가보세요. 어렸을 때 살아봤던 데를. 그리고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변화왔는지. 왜냐면, 옛날에 살았던 동네는 과거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동네에 가면은,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을 찾아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의 한도 내에서, 혹은 거기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